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곤한 것보다는 텐션 좋았는데 갑자기 9시 30분부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 장이 완전 꿈틀대면서 막 전쟁을 벌이듯이. 그래서 중간에 막 자세가 좀 흐트러졌잖아요. 표정도 안 좋아지고. 원래 웃으면서 하는데 장난이 시원한데 막, 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작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게, 좀 웃긴 좀 뭔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저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예. 처음으로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제가 세상 출연하면서 한 번도 화장실 간 적이 없거든요. 예, 처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예.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유가 인버스라는 종목을 편입해가지고 수익을 좀 냈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한 9월, 10월, 11월 달에. 근데 이제 제가 11월 달에 인버스를 딱 제외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가 바닥 찍었다고. 예.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인플레를 대비해야 된다. 예.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1번 기억이, 이때는 나는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2번 눌러주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건의 가격과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스치면 상한가 이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 네, 신문 광고, 전면 광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저기 되는 거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 시장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뭐 제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욕을 먹어야죠. 뭐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라든지 야, 너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야같이 욕하시는 분이 없죠. 근데 이때 많이 다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민감주를 좀 봐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KCC, S51, 그리고 조선주들, 조선 3사 조선주들 이쪽을 보셔라고 했는데 뭐 KCG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고 SOL도 미친 듯이 올라갔고 조선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예, 현대중공업, SOC 전반적인 사업들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종목을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종목을 투자해요. 종목을 투자하는데 종목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섹터를 투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섹터를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경기 흐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파악하면은 섹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섹터가 나오면은 종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종목이 나오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시적인 부분들이 경기의 흐름들이고 경제의 흐름이겠고 경제 지표겠죠.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섹터 투자가 나오고 섹터 중에서 그 관련된 실적이 꾸준하게 증진될 수 있는 맥가이버 같은 존재들의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뭐 그중에서 이제 6월 달에 저한테 크게 수익을 줬던 종목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었죠. 예. 요게 이제 48%의 수익을 찍었었죠. 예. 실제로 방송에 편입하고 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매수를 시켜드렸고 비중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이제 실어드렸어요. 18,000원대에서. 예. 뭐 그리고 신입분들도 오시자마자 뭐 2만 원대라도 계속 제가 편입하라고 말씀드렸고 2만 4천일 때도 편입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음, 이미 분석이 끝난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끝났을까요?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좀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좀 끝났다. 1번 아니다. 뭐 조금 뒤에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하시는 분들 2번 눌러주세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나중에 또
좀 충분히 또 쉬고 조정 나오고 숨 고르기 하고 또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2번 눌러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올라갑니다. 예,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갈 거고 근데 방송에서는 더 이상 삼성엔진은 저는 편입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음, 우리 VIP 회원들한테 편입을 시켜드릴 겁니다. 예. 빠르면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늦으면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진 좋았어요. 우상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 페달 밟듯이 그냥 박격포수도지 올라갔죠. 뭐 VI도 걸리고 심지어는 시총이 이게 5조짜리 종목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정리 사인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한 17% 정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반등이 나왔다가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대로 죽일 수 있는데 하락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숨 고르기. 그러니까 이 속도가 과열된 거를 식히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제가 두 가지 섹터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섹터는 제가 이제 에너지 쪽이죠. 이제 에너지인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막 뭐 신가서 오늘 포착주도 마찬가지고 막 계속 그 강조드리는 이제 섹터들이 있죠. 음,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두 글자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화학이죠. 음,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좀 보면 대한유화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유화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 이렇게 치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렇게 띄면 나오는구나. 대한유화는 띄면 나오네요. 코드번호 006650 대한유화라는 종목이죠. 자, 일단 이 회사는 사실 뭐 워낙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딱히 사실 이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아시죠? 이건 전방위 사업에 쓰이는 뭐 폴리 관련된 부분들 영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이라는 정유화학 쪽도 같이 담당하고 있죠. 사실 대환유화라는 종목이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때 일어났었죠. 이때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기 직전에는 주가가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 라인이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요때 구간이 뭐예요? 요 구간이 뭐냐면 그냥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죠. 음, 상승을 시작합니다. 예, 상승을 시작하죠. 이 상승을 시작할 때 어때세요, 여러분들? 뭐 13만원, 14만원짜리 종목이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무려 4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개월 걸린 것 같아요. 7개월. 예, 여기서 시작했다고 치면은 무려 주가가 3배 정도 상승이 7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게 과속한 거예요? 아니면은 과속을 안 한 거예요? 과속을 한 것 같다 1번, 과속하지 않았다 2번 눌러주세요. 이 상승이 과속입니까? 아닌 겁니까? 과속이 아니에요. 과속이죠, 과속. 7개월 동안 쉼없이 올라갔잖아요. 딱 요때 딱 한 달 조정 나오고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마치 그 인공위성 쓰듯이 인공위성 막 발사하듯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똑같다고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막 계속 막 미친 듯이 막 가속 페달을 밟아서 뭐 RPM이 뭐 4RPM까지 올라가고 5RPM까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엔진이 어때요? 엔진이 힘들어지죠.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저기에 150km 과속 방지, 100km 과속 방지가 걸리니까
주가 어때요? 속도를 늦추면서 이 엄청난 과열, 특히 요때가 지금 엄청난 과열이죠. 진짜 뭐 이때 당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친 듯이 쏘잖아요. 그냥 주가가 그냥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가 가버려요.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속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해서 대부분 대한유화를 물리신 분들이 어디서 물렸냐? 여기서 반등 나왔자고 물타겠다고 물려가지고 비중이 오버돼서 평단가가 지금 34에서 36만 원대가 돼요. 근데 주린이 분들, 이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구간을 무시해버리고 남들보다 빨리빨리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해서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손실이 나는 아주 괴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사실. 음. 근데 이제부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놓고 나서 지금 뭐 시장이 고가가 갱신했는데 내 계좌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분들 계시면 1번. 그죠? 이런 분들을 이제 경험을 대환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0명 중에서는 80명 정도가 이런 스타일로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있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똑같이 올라갔다가 주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지금 대환류화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대환유화를 여기서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왜? 역배열이니까.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역배열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배열에서 과속 상승하는 걸 좋아해요. 왜? 스릴 넘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릴 넘치는 거. 저는 대한유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싸다. 예. 물론 대환유화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저는 제한유화가 저는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보시는지 아세요? 제가 대환유화를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보는지? 예. 제가 대환유화라는 종목을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보고 있을까요? 대환유화. 대환유화 제가 얼마까지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뭐 39만 원 얘기했다. 39만 원? 저는 대환유화가 아마 내년, 그러니까 1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내년 연말이라든지 뭐 내년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치는 제가 모르죠. 예. 아니요. 저는 대한유화 최소한 못해도 1년이나 2년 안에 저는 대한유화 6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60만 원, 최소 60만 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60만 원, 70만 원까지 못 기다려요. 왠지 아세요? 소음에 약해요. 지금 화학주들이 뭐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피크아웃이죠. 실적이 1분기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못 뛰어넘을 거다.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분석한 데이터로 보면은 제가 분석한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네버 실적 1분기 실적 충분히 뛰어넘을 겁니다. 하반기나 내년 초에. 여러분들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가요? 전혀 아니죠. 주가는 뭐예요? 선반영이죠. 선반영에서 올라가죠. 앞으로 주가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SR 가치라고 하죠. 성장 미래 가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공장에 대한 증설 설비 라인의 캐파.
이 캐파가 나중에 6개월 뒤, 1년, 1개월 뒤,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에 얼만큼 이 증설된 라인들이 얼만큼 돈을 벌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찍히면 불안해요. 왜?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돈이 있잖아요, 돈. 자금. 한정적인 자금이죠. 항정적인 자금입니다. 항정적인 자금인데, 이 항정적인 자금이 내 목덜미를 잡아요. 내 목덜미를. 왜냐? 왜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다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로또 맞은 금액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투자했다 1번. 아니다, 나는 이 돈 그냥 1억 있는데 나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돈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돈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기관 출신으로서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 금액을 제가 480억 정도 가까이 운용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 돈이 이 펀드 매니저는 운영 매니저가 저는 이제 주니어급이었어요. 주니어급. 근데 자, 480억이 내 돈이에요? 이게? 제 돈입니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자기 자본 증권사의 자기 자본 돈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는 고객들이 위탁한 자금을 통해서 조성된 펀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운영 매니저들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뭐 종목이 빠지든 안 빠지든 어떻게 돼 돈도 많으니까 뭐 빠지면 그냥 계속 물타기 하지 뭐.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분할 매수 하시는 분 계세요? 있겠죠? 얼마나 있겠어요? 분할 매수. 고작 2, 3일 동안 분할 매수밖에 안 하잖아요. 고작. 한 달 동안 분할 매수 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 기관들은요, 외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외국계 증권사 있을지 몰라도 모르겠지만, 기관들은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요, 딱 한 달을 잡아요. 7월 1일 날 10억, 7월 2일 날 5억, 7월 3일 날 11억, 7월 4일 날 20억, 이렇게 잡아요. 한 방에 안 들어와요. 한 방에 갑자기 들어올 때는 이제 불꽃 슈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뜻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고가 막 랠리 할 때. 예. 대환유화가 지금 월봉이죠. 23만 9천이죠. 얘가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대환유가 만약에 16만원, 20만원까지 밀리면은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2600까지 해서 2600에서 2700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럴 리는 저는 일단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예, 개인적으로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적정한 시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죠? 시기적절하게 되게 지금 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계속 지금 한 달 6월 동안 시속 게임을 반복하고 있을 때 때마침 갑자기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기 민감주라든 경기 재기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걸 뭐라고 했죠? 소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한유화가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이제 당연히 그 2600에서 2700까지가 빠지겠죠. 그럼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모든 종목이. 모든 종목이 빠지는데, 어, 사실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하는 게 사실은 종목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지금은 그, 뭐랄까, 어, 지수가 조금 불안하니까 지금은 조금 뭔가 내가 여기서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방송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뭐 하나 찾아야 돼요. 왜냐면 매일 한 종목씩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불안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종목 추천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게 TV 출연하는 사람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욕을 많이 먹죠. 지수 빠질 때. 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하루 두 종목씩 추천하는 저는 한 종목씩 추천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실적이 받쳐주는 무조건 저는 정치 테마주 무조건 저 정치 테마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설명만 해드린 것 뿐이지.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오늘 추천 안 한 거는 내일 시장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예. 내 시장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정도는 시장 좀 괜찮아지면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내일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시장이 조금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내일까지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서 뭐 종가 매수할 수 있으면 제가 종가 매수를 할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정상화 되면은 그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한 겁니다. 예.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저런 분들은 조금 이제 안타까워요, 사실. 뭐 우리는 뭐 우리 VIP 회원님은 돈 많이 벌었는데 정말 죄송한데 열심히 그렇게 질투하시면 좋죠. 예. 자, 그러면 좀 본론으로 좀 넘어올게요. 지금 본론으로 좀 넘어오면은 사실 이제 대환유화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대환유화도 있고 또 뭐 있죠? 애경유화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로케도 있고 그리고 뭐 효성그룹도 있죠. 효성그룹주도 있고요. 그리고 효성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금호석유 금호그룹주 있죠. 근데 사실 금호그룹주들은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견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 레벨이 좀 더 업사이드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 금호석유나 이제 금호 쪽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 얘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그 일반 화학들이 이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금호 그룹주들은 얘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속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이격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속을 시키려면 좀 많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져서 가야 되는데 금호석유는 위치가 여기 있고 대환유라든지 로켓케미칼, 뭐 효성 쪽이라든지 애경유화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오늘 효성 애들이 이제 쏘기 시작했던 분이 이제 소재 쪽도 있지만 어쨌든 화학도 소재거든요. 화학도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효성도 오늘 어느 효성그룹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걔들은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쉽게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뭐 종목 중에서 이제 그게 있죠. 효성이라 치면은 쭉 나오겠지. 효성 뭐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도 대표적이겠죠. 소재화학 쪽.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이 마무리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화학주 다른 애들 못 간다고 낚싯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효성도 있고, 뭐 로케도 있고, 뭐
대한유화도 있고, 어,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효성이라는 애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소재 쪽이. 예. 그럼 이제 로켓단, 대한유화든 뭐 애경도 마찬가지고 선택을 받으면은 이제 막 얘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슈팅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1번.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주식을 낚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낚싯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낚싯대를 이렇게 딱 기다리잖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월척이 낚아지는지 아니면 가자미가 낚아지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자에서 급등 나올 때나 막 쫓아가서 물리죠. 예, 효성화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안 가요, 얘 이대로. 여기서 이제 상승 나왔다가 또 한번 죽여요. 예. 그럼 물려요. 그럼 손절 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주가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에 많이 물려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가는 놈만 가고 180개 반도체 중에서 신고가 갔던 놈이 제가 알기로는 4개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뭐만 갔어요? 에코프로만 갔죠. 에코프로. 나머지 애들 갔나요? 신고가 못 갔죠? 예.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전문가들을 선호를 하는 줄 아세요? 아, 이 종목을 빨리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단타방으로 집중을 가요. 단타방으로. 예. 단타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예. 단타 급등주 매매하는 방. 왜? 막 후기 보면은 막 뭐 10% 20% 먹었대 막 나오니까 와, 저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가입을 하게 돼요. 그쪽으로.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기예요. 주가가 정치돼 있을 때 내일 당장 날아갈 수 있는 종목.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솔직히 MBN 골드 전문가지만 저는 실패 후기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패 후기. 성공 후기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 사업이라는 게 회원수를 많이 모집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실패 후기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패 후기도.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인증제도가. 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손실이 나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후기 넘어갈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스치면 상한가 말고 오전 10시 20분에 하는 방송 신강섭의 오늘의 포착주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1번 한번 주세요. 신강섭 오늘의 포착주 10시 20분에 하는 방송 15분짜리 서서 하는 방송 있죠. 떡대큰 아나운서랑 같이 하잖아요. 강성원 아나운서랑. 네. 제가 여기서 손절친 종목 리뷰해요, 안 해요? 손절당한 종목 제가 리뷰합니까, 안 합니까? 손절당한 종목들. 제가 수익난 종목들만 자랑한다고 뭐 리뷰하나요? 네. 저는 손절친 종목은 무조건 해요. 네. 저 무조건 리뷰해요. 손절 당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손절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특히 지난번에 코콤 볼까요? 코콤이 손절 당했어요. 예. 손절 당했어요. 코콤이. 코콤 당했거든요? 코콤이 손절 당했어요. 이게 뭐였어요? CCTV. 근데 CCTV가 이게 의료 CCTV라서 그 기대감을 올라갈 겁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 근데 이틀 뒤에 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어요.
급락이 나왔죠. 이때 왜 급락이 나왔냐면 CCTV 설치법이 어떻게 됐죠? 이게 통과됐어요? 보류됐죠? 기억나시죠? 보류됐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어요.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9,400원, 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죄송스럽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나요? 반등 목표가 9,100원까지는 분명히 반등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손절을 그땐 치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그다하고 9,000? 얼마까지 갔어요? 9,200원, 9,300원까지 갔죠? 네. 그렇게 손절할 때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손절할 때도? 그때 실시간 유튜브 댓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손절 전문가라고. 손절 전문가라고. 신방꿀이래요. 신방꿀. 신광섭하고 반대로 하면 꿀이래요. 이렇게 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뭐, TV 출연하는 게 공인인데, 진짜, 아무리 익명이 보장돼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그 뱉은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를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예. 저도 기분이 나쁘죠, 이런 거 보면은. 예. 아니,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증권사나 자문사 경력까지 하면 7년을 근무했거든요. 예. 여기서 증권사 7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세요? 기관? 계세요? 근데 왜 제가 전혀 다른 섹터에서 근무하신 분한테 왜 제가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물론 공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업이니까 100%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100% 성공 안 하면 제가 신이죠. 제가 로또 번호 지금 불러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로또 번호를 그냥 불러드리는 게 낫죠. 그죠? 예. 손절된 종목 리뷰해달라고 리뷰해줬더니 뭐 손절 전문가라고 비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어, 조금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런 분들 특징이. 그 애정결핍이죠. 애정결핍.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경서 오늘 포착주에서도 계속 제가 손절가 계속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죠. 음, 손절가 진짜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요. 예, 맞아요. 소음은 무시라고 배웠는데, 방금 어느 분이 또 그래도 사과를 하시네요. 주주인데 하이스트 주주였대요. 근데 TV에서 소개 나면 전문가가 소개하면은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하이스티를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제가 왜 다시 원자재가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 차트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는데 스타벅스가 왜 나오니? 스톡 차트.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이제 GYX라고 있어요. 이제 블랙록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잠깐만 보면요. 이평선을 이제 저는 이제 미국식으로 보고 있어서 이평선을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예, 다르게 좀 볼게요. 업데이트를 해놓고 요거 이 RSI 뭐 이런 건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이게 이제 GYX라고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트로더슨 메탈 인덱스 지표거든요. 이게 이제 금속 지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거래를 하는 실물 금속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깼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깼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이 파란색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이 좀 빈봉이 이제 양봉이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눌리고 나서 이렇게 재차가는 패턴이에요. 음, 재차가는 패턴이라고요. 예.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예. 반드시 이렇게 가요. 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여기서 하락이 나왔던 거는 중국에서 비축분을 풀었던 거예요. 비축분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과열을 시킨 거예요. 그냥. 다시 올라가요. 얘. 왜?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파월 연준의 정부 정책 저기 뭐냐 연준의 기조 관련된 부분들도요. 자, 연준에서 연준에서 언제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어요? 연년도까지. 연준에서 기준금리 언제까지 안 올린다고 했어요? 일단 파월은 모습 봐갔죠? 파월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임기 때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했죠? 인터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 임기 때까지는 어, 내 임기 때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임기가 뭐 3월인가 4월인가 뭐 정확하게 지금 그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연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좀 연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못해도 뭐 중간에 바뀔 수 있겠지만은 맞으면 1번 하면 모르겠어요. 그죠? 뭐 중간에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최소한 못해도 일단은 뭐 모르지만 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테이퍼링은 이거 제가 계속 테이퍼 지금 말씀드렸죠.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제 그 뭐 샤프심 연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퍼링을 이걸 깎는다는 얘기예요. 깎아서 잘 쓰게 만든다 펜을.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거를 그냥 그 규모를 조금은 그냥 일시정지를 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추겠다, 이런 거고요. 예.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제가 볼 때는 못할 거예요. 저는 금리 인상 안 하는데 1만 원 겁니다. 오르고님은 얼마 거시겠어요? 2만 원 거세요. 올해 금리 인상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대선 때문에.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 한다고 얘기 안 했고 연내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라고만 얘기했지 불가피하다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상황 봐서. 이런 얘기예요. 예. 절대 금리 인상 안 해요. 금리 인상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월쯤 연말에 그러면 연말에 금리 인상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어때요? 정치 얘기하면 좀 또 그런데 그죠? 그냥 들으세요.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은 주식시장 떨어지겠죠? 맞죠? 맞나요? 맞으면 1번. 금리 인상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해버리면 주식시장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한 달 동안 하락장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코인 시장도 빠질 거고 김치 프리미엄 사라질 거고 주식시장도 폭락이 나오겠죠. 최소한 못해도 마이너스 15% 정도는 각오해야 돼요.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 보궐선거에서 젊은 애들이 일어났고 이준석까지 지금 단성된 마당에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야당으로 돌아가겠죠. 보복 심리로. 민주당에서 이주열한테 하라고 시킬까요? 무조건 막아요. 야, 대권 바뀌고 나서 하던지 해라. 립 서비스만 계속 할 거예요. 할 것 같아. 근데 금리 인상을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금리 인상 얘기 나온 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가계 부채. 이것 때문에 할 거다 얘기한 건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면은 이 경기 회복하는 흐름에서 지금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데 재연장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입법해가지고 소득 하위 계층 80%한테만 25만 원인가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민주당은 어떤 프레임을 씌울 거냐? 코로나를 극복한 정당입니다. 경제는 우리가 더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주열에 금리 인상한다? 예, 그러면 이주열은 이제 저기죠.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자진 퇴사하고 사퇴하고 나서 이제 그럼 국민의 힘으로 가야죠. 대권 출마해야죠. 그죠? 엑스맨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지수가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 쪽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철강 좀 봐야 된다고 봐고요. 철강에서는 좀 많은데 철강에서는 딱 하나만 피하세요. 동국제강 피하십시오. 동국제강은 조정폭이 지금 상당히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는 정말 많이 갔어요. 너무 과속도 이렇게 많이 하는 과속이 없어요. 너무 많이 과속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고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나는 느끼고 싶다. 나 돈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누르세요. 나 돈 벌고 싶습니다. 나 이번에 복구해야 돼요. 나 6개월 동안 최악이었는데 나 하반기에는 무조건 돈 벌어야 해요. 예. 그런 분들 계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단타를 지향하세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단타를 피하셔야 돼요. 단타하면 죽어요. 단타에서 돈 번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우리 오늘 무료 카톡방에서 어느 분께서 굉장히 좋은 글귀를 읽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느 분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글귀를 좀 보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동진님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요. 사람은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받는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익률. 이게 뭐죠,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이겠죠. 안정적인 투자 수익.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뭔 개소리야. 내가 지금 복구해야 될 돈이 얼만데 언제 복구하라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올해까지만, 나는 주식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나는 내년이든 2년 뒤든 계속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실 분들입니까? 어떤 투자? 평생 하실 분도 있고, 뭐 올해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죠. 그죠? 네.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지금 2번이라는 글자를 누르셨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무료 방송을 매일 하진 않아요. 저는 무료 방송을 매일 하지 않거든요.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저는 무료 방송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고, 진짜 이번 주에 처음으로 2번 했어요. 그 6월 스상 우승했다고. 예, 하라고 해가지고, 뭐 사업팀에서 하라고 시켜가지고요. 오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 했는데, 제가 지금 MBN골드에서 회원수가, 지금 회원수 순위거든요. 예. 제가 회원 순위가 5위에요, 5위. 예. 결국 무료 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아가지고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드릴 테니까 가입하시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약을 팔아가지고 약장수 모드를 해가지고 골라 아무나 골라, 자 저랑 함께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올림, 아주 화려한 그 현올림으로 꼬셔가지고 가입을 시키잖아요. 공개방송 목적이 딱 하나예요. 회원 모집이죠. 네. 저는 회원 모집 정말 많이 해봤어요. 하루에도 제가 회원 모집을 한 30명, 40명까지도 가입시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진짜 약 잘 쳐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회원수가 계속 늘어요. 왠지 아세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방 안 해도 하루에 2~3명씩 가입을 하세요. 후기 보고. 예. 후기 보고 다들 가입을 많이 하시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무료 방송을 매일매일 안 해도 회원분들이 계속 알아서들 가입하시는 분들, 물론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막상 오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지금 국내 주식을 70%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주식을 70% 하는데 딱 4종목만 해요. 4종목만 하는데 다 대형주예요. 준대형주. 중형주 탑. 딱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면 아는 종목들만 매매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최대 손실 중인 종목이 있어요. 종목보다 최대 손실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있는데 몇 프로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3.5%. 우리 회원님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뭐 좀 비싸게 사신 분들 마이너스 4% 정도. 이 정도 손실 중이에요. 음. 중국 주식은 이전에 한 달 전에 투자하신 분들 오늘 배당까지 받으셨어요. 배당 받았습니다. 배당 수익률까지 받았죠. 배당이 중국은 아주 커요. 예. 반기 배당이 나와가지고.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한 2~30% 올라가요. 2~30%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였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이제 30% 정도 하고, 해외 주식은 한 3종목?
뭐 두 종목에 세 종목? 예. 지금은 이제 두 종목 보유하고 있어. 한 종목 그 수익 실현 제대로 해가지고 30% 레벨로 수익 실현해서 한 종목은 지금 팔았거든요. 현금 갖고 있어요. 지금 다른 또 미국 주식 들어가려고. 뭐 단타도 해요. 지금 단타도 수익 중이에요. 단타도 그냥 하루에 한 종목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급등나는 거 쫓아가지 않고 그냥 거래량 터지고 눌리고 있는 종목도 미리 매수해서 기다려요. 일주일 됐든 이주일 됐든.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 지금 뭐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들어간 단타 종목이 지금 한 2% 정도 수익 중이죠. 단타 종목이. 미국하고 중국 두 개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 회원님들이 물론 이제 신입분들은 뭐 한 일주일 하신 분들 일주일하고 다 보면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오니까 막 대형주 위주로만 딱딱 편입시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언제 수익 나 해가지고 다 대부분 전문가 변경하세요. 예. 그리고 단타방으로 가셨다가 단타방에서 개박살 나시고 돌아오신 분들이 한 세 분 계시거든요. 일주일 갔다 오셨는데 단타방 갔는데 마이너스 20% 찍히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의 후회라고. 예,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겁나게 터졌을 때. 예, 삼성 엔지니어링 팔고 단타방 들어가서 단타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마이너스 20% 종목이 10개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분은 삼성 엔지니어링 5%밖에 수익 안 나고 파셨대요. 그때 막 삼성 엔지니어링 미친 듯이 올라갈 때였거든요. 막 35% 40%막 찍혔을 때. 예, 그때였거든요. 제가 저랑 만약에 저의 관심이 있고 제 투자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도박이 있고요. 도박이 있고 이제 투자가 있어요. 도박과 투자. 제가 뭐 가끔 재미로 뭐 강원랜드 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늦은 시간이라도 좀 제가 오늘은 좀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은 투자 마인드를 좀 여러분들 좀 잡아드리는 차원에서 하니까요.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저기 그냥 저기 하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도박은 뭔지 아세요? 도박은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 목표. 이게 도박이에요. 이게 도박이죠. 이게 도박이에요. 투자는 뭔지 아세요? 기업의 이윤과 성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에 계산된 값을 결과물로 나타내는 거겠죠. 투자는. 근데 도박은 뭐예요? 여기다가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죠. 도박은 이거예요. 예. 그 투자는 이거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지. 도박은 확률에 의한 접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성장성과 가치,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타이밍에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베팅과 보상을 받길 원하죠. 이게 도박이고요. 투자는 뭐다? 타이밍 없이, 물론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없이 지루함과 무료함을 견디는. 낚싯대라고 했죠? 견디는 거죠. 그 종목이 일주일이든 2주 됐든 한 달 됐든 기다려서 수익을 50%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도박은 뭔지 아세요? 단가의 게임. 누가 단가가 비싸냐, 싸냐. 그리고 흥미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뭐다? 네. 다수의 90%. 95%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섬이죠. 하지만 기대 수익은 없고 손실이 누적되죠. 주식이 여러분들 위험한 게 전혀 아니에요. 주식이 위험한 게 전혀 아니에요. 주식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주식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위험했던 거예요. 주식은 위험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박이죠. 근데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는 주식이 수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수익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좋으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방법이란 말은 뭐예요?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박을 하십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십니까? 이게 도박과 투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도박과 투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수익이 따라오지만 누군가한테는 위험성이 강하게 내포될 수밖에 없고 그 계좌가 위험해지고 위험해지면 어떻게 되죠? 돈을 잃게 되죠. 돈을 잃게 되면은 승진이 나요. 화가 나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저는 이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쪽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뛰어나니까 여러분들 공개방송 참여한 목적이 하나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좀 더 시장에 대한 뷰가 좋고 종목도 잘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공개방송 들어가서 뭐라도 뭔가 얻어갈 거 있으면 얻어가야 된다. 뭐 오늘 얻어간 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기의 뭐 의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예체능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교육 쪽에서는 교수님도 계실 수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거예요. 다양하게 각 섹터마다 또 전문가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인생 선배님도 계실 거고. 근데 그냥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개인 투자부터 해서 기관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주식을 한 15년을 했어요. 15년, 16년을 했던 것 같은데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만 사용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예. 그거를 주식 시작한 지 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급등 나오는 종목을 잘 찍어주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선호해요.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 성미가 좀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도출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지나가고 주말이죠. 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산책을 하시든지 하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1시간 동안 명상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익이 냈던 종목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손실이 났던 종목들 쭉 돌아보세요. 아마도 도박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잘 났던데 최근에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는 분들은 내가 너무 단기적인 베팅을 통해서 타이밍 승부를 건 부분들이라고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문제. 자,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예, 지금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마무리 좀 할게요.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무방 안 할 거예요. 예.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 요거는 뭐, 그렇다 쳐. 그래서 요거는 없다고 쳐. 그게 투자야. 투자. 투자예요. 투자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경기 흐름을 잘 읽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기의 흐름. 다 좋아. 투자인데, 응. 경기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경기 흐름.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 계좌가 정체되어 계신 분들 계시면 1번 한번 누르겠어요? 음. 내 지금 계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신고가를 갔는데 종목은 반등이 별로 그 세지가 않네요. 그냥 쏘쏘하네요. 어, 쏘쏘하네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경기 흐름을 잘못한 거예요. 음. 그건 맞잖아요. 그죠? 경기 흐름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이 재미가 없다. 어.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경기 흐름에서 뭔가가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음. 근데 솔직히 저는 무료 방송에서 많은 걸 찝어드리지 않아요. 예. 무료 방송인데 저도 전문가잖아요. 저도 전문가인데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일일이 다 퍼주면은 제가 뭐 먹고 살아요. 예.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자본주의 사람이고 여러분 자본주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공짜로 다 얻어가려고 하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예. 그죠? 음. 그러니까 제 전문가 방송도 마찬가지 다른 전문가 방송에서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그냥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힌트를 얻어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은 만큼 눈치가 빠른 만큼 센스가 있는 만큼 그만큼 얻어가는 거는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음. 근데 대놓고 뭐 종목을 찝어달라 뭘 해달라 예, 그분들은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예. 왠지 아세요? 왜?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뭘 돈 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누가 덥석덥석 주는 거 잘못 먹었다가 배탈 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마시라고 줬어. 이거 마시면은 뭐 힘이 좋아진대. 마셨다가 골로 가요. 길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이거 음료수 먹으면 이거 힘이 세집니다. 이거 먹었다가 배탈 나잖아요.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주식시장을 딱 접근했을 때 전문가가 무료 방송이든 방송 추천 중에서 설명을 했다고 뭐 신뢰가 가서 내가 판단했을 때 좋으면 사는 거 맞아요 바로. 근데 그냥 뭐 방송에서 추천하니까 샀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니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공부하기 싫으면은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향에 맞는 전문가라 선택해서. 어. 그렇게 해서 많이 털린 분도 있고 수익이 잘 나신 분도 있어요. 오늘도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막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었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음. 누가 사라고 떠밀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산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뱃살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아 나 살 빼야 되겠다 생각하면 헬스장을 끊을 거 아닙니까? 헬스장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헬스장 끊어야 돼. 그죠? 헬스장을 끊어야 되면은 내가 헬스장 가서 내가 운동한다고 바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빨리 뭔가 내가 빠르게 뭔가 살을 빼려고 하면 뭘 붙여요? PT를 배우죠, PT. 퍼스널 트레이너를 붙이잖아요. 돈을 내고. 헬스장 돈도 내지만 퍼스널 트레이너에 대한 부분을 내죠. 그게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료 방송을 자주 안 하는 목적이 정말로 수많은 자료들을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진짜. 오늘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미국 주식은 이런 종목을 매수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남겨드렸어요. 여기 보이시는 분들 1번. 이틀 동안 해가지고 7월 투자 전략해서 최근 글로벌 경제지표 분석. 7월 글로벌 경제지표 분석을 1부, 2부 나누어가지고 한 50분짜리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 종목을 들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와 물가 지수와 관계, 글로벌 경기 지표 흐름 분석, 반도체 비중 축소 이유 6월 달에. 예. 반도체가 안 가니까 기대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이유, 에너지 업종과 10년 채권물의 상관관계. 예. 이런 거를 다 교육 자료들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 자료가 어떤 거냐? 그냥 다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이렇게 블랙론 한국 펀드나 코리아 펀드 뭐 반도체 상품주 상대 강도, 소형주 대형주 주가 비율 상대 강도, 유가 흐름, 원유 가격 상대 강도,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중국 시중 차관 가격, 벌크상 운임 지수의 최근 상관관계. 지구 표면온도 오늘 스치면 상에서 보셨죠? 어. 왜 에너지 음식료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셨죠?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 있나요? KTC로 주택가격 조사 기준금리 상관관계. 생산자 물가와 원자재 상관지표.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뭐 정부 부처 일정, 뭐 임상 일정,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료 방송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돈 많이 못 벌어요, 저희 방은.
그냥 꾸준하게 한 달 리딩 받고 투자 오기 한 달 수익 600만원 가량 되네요. 좋은 점, 자신의 본업에 집중해 투자가 가능하다. 소수의 몇 종목을 비중 크게 있어서 한번 사서 수익률이 높다. 마음이 편하다. 음봉 나와도 편하다. 결국 오를 종목이다. 예. 나쁜 점, 천천히 간다. 하지만 나는 한 달 동안 600만원 벌었다. 그래서 연장했다. 나쁜 점이에요. 단점. 천천히 간다. 하지만 나는 한 달 동안 600만원 벌었다. 그래서 연장했다. 직장인이시죠? 이분도. 그리고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피노키오 아빠 3개월 후기. 신 대표님과 함께 한 지 3개월이면 곧 일주일이 됩니다. 신 대표님과 함께 하기 전 저희 계좌는 뭐 땡땡경제TV 이름 모를 카톡방 남자판 계좌가 있었고 다른 전문가 방에서도 있었는데 종목만 40개만 넘더군요. 수익 나지도 않고 다들 박수만 치고 허탈했습니다. 개별 종목 상도 신 대표님 하나하나 다 해주고 섹터별로 나눠서 이 섹터 이런 것도 보여야지 이 섹터는 왜 기대수익 떨어지 매도하는지 권유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대형주 종목 세 종목 익절한 순식간에 계좌가 2달 만에 복구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목도라는 말은 우리 대표님이 자주 쓰는 말. 이상하게 여기는 계좌 첨부가 안 되네. 계좌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비중 35%의 실현 삼성엔진이 무려 49.4%의 무려 한 달 만에 경이로운 익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혼자 했으면은 그냥 삼성엔진이 10% 15% 수익 내고 좋아라 했을 텐데 뭐 일부러 길게 쓰셨는데 잘린 것 같아요. 게시판이. 예. 국내 주식 80% 네 종목, 미국 주식 20%두 종목. 돈 벌었냐고요?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이 세 달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계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뭘 하시죠? 퍼스트 트레이너로 저를 고용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3개월이 안 됐을 때 3개월이 곧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3개월이 됐겠죠?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이 3달 만에 플러스가 전환이 됐다. 저와 오래오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뭐 종목들 뭐 하루하루 비중 5% 3% 실은 종목도 급등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전체 계좌죠. 전체 계좌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3달 만에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 계좌가 3달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경우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3개월 만에 1억 8천만 원 3달 플러스 전환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돈 1,000만 원 주고 제가 리딩 드릴게요. 그분한테.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은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제가 리딩 좀 받게.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3개월 만에 저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리딩비 한 달에 1,000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분이 3달 전에 정말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 오셨었어요. 진짜 종목도 한 30 몇 개 됐었어요. 진짜. 근데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걸 제가 다 복구시켜드려요. 욕심이죠.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을 하시면 돼요. 저를 고용하시면 돼요. 저를 고용하셔서 저의 자문을 받으세요. 저의 자문을. 저의 자문을 받으시면 되는데, 아, 나는 그 자문비조차 아깝다. 그러시면 계좌 속도, 계좌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공짜로 솔직히 너무 많은 걸 퍼주는 건 힘들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1번 한번 누르세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1번 한번 누르십시오. 나도 이 사람처럼 3개월 만에 1억 8천만 원을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누르세요. 나도 이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요. 되고 싶으신 분들 안 계세요? 예. 되고 싶으신 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반기와 하반기는 다르다. 그게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서. 예. 예. 아셨어요? 예. 하반기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반기는 여러분들한테 고난의 행군이 될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고난의 행군. 네. 고난의 행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를 리밸런싱을 안 받잖아요. 지금 28일부로 모든 자산운용사, 모든 연기금들이 포트 리밸런싱 결산 배당을 다 마무리 쳤습니다.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 이동을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있죠. 기다림의 미학이라. 좋은 말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종목들은 연말 돼서야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계좌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 돼서 올라갈 건데 저한테 포트 리밸런싱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응원해주시는 우리 VIP 회원님들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VIP 회원님들 맞나요? 맞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면 18번 눌러주세요. 현재 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진행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다. 거짓말 치지 마라. 이 뻥쟁이 약장수야 하시는 분들은 18번 눌러주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회원님들이 18번을 눌러줘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거짓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투자하기만 여러분들 보시면 답이 나와요. 다른 전문가분들의 후기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죠. 후기가 굉장히 길다. 후기가 굉장히 길죠. 그 긴 후기들이 대부분 어때요? 한 달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한 달짜리 후기들이. 2주, 한 달 하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가입하셔서 리밸런싱 받으세요. 가입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입 안 하시면은 안 된다. 내일까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4일 더 드릴 테니까. 신입분들. 총 8일 드려요. 88만원이면 하루에 25,000원 꼴입니다. 왜? 5주를 드리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꼭 포트 리밸런싱 받으세요.